안녕하세요, 또유입니다. 오늘은 그림 검사의 방법과 그림 진단에 참고하기 좋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를 참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검사를 하면 임상가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겠죠? 언어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투사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온전하게 다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으로 인해서 왜곡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달상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게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적 그림 검사의 대가인 코피츠는 투사적 그림을 비언어적 언어로 칭하면서 그림이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림 검사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그림 검사를 해주겠다면 다들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리라고 하면 나 잘 못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 걱정합니다. 아마 단순히 그 그림 검사만으로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아셔야 하는 건 그림만으로 단순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결과, 검사 당시의 행동 관찰,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력, 그리고 면담 자료 등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투사 검사 중 우리는 그림 검사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검사는 그림 전체적으로 인상이 어떤지, 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상한 곳이 없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피험자의 적응 수준, 성숙도, 신체상의 혼란 정도, 자기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지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에 적힌 거를 그대로 읽었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 같습니다. 해석 방법에는 인상주의 해석 방법과 구조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상주의적 해석 방법은 그려진 그림이 임상가에게 주는 그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임상가가 어떤 그림을 보고 무언가가 공허해 보이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 나무는 균형이 잡혀 보인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이 집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느낌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적 경험과 노력으로 풍부한 공감 능력과 직관력,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주는 인상을 느낄 때 임상가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이렇게 개입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개입이 되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 통찰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이나 개인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하라 마라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저도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말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실천해서 성장해요. 인상주의적 해석 방법은 간단하게 임상가가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인상, 그 느낌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상주의적 해석만으로 심리적 특성과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검자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적인 해석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구조적 해석 방법은 형식적으로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그렸는데 창문을 그리지 않았네? 이건 어떤 심리 상태야? 사람을 너무 한쪽 모퉁이에 그렸네? 이건 어떤 심리야? 하는 것처럼 그림의 크기, 그림 순서, 그림의 위치 등과 같은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요소에는 한 가지 해석만 존재하지 않아요. 책에 있는 예를 들면은 그림을 과도하게 크게 그렸을 경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조증 상태에서 자아 팽창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과도하게 성취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적절한 가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이건 다른 자료들을 근거해서 채택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뭐 용지를 벗어날 만큼 너무 크게 그렸으니까 충동성에 문제가 있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로 1대1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굴뚝에 연기를 그렸다 해서 채워지지 못한 애정의 욕구가 강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인상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을 미술학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그림일 경우에는 발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령 수준을 고려해서 이 그림이 정상 발달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발달 지체나 심리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발달 단계별로 그림 특성이 어떤지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상주의적 해석 방법과 구조적 해석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 참고했던 책은 진짜 미술치료사라면 기본적으로 한 권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강추해요. 그래서 이건 더보기랑 댓글에 책 제목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진짜 좋아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ADHD 아동에 관한 보고서는 이제 의뢰 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뢰 사유,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다음 발달 및 양육 환경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때 중요하다 했죠. 이 검사할 때 아동의 인상이라든지 행동 관찰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결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 검사까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이제 그 검사 결과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은 많이 보고서 작성할 때 펼쳐보는 책입니다. 추가로 추천하는 책은 여러분이 시간 되시고 도서관을 갈 수 있을 때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서관 제가 브이로그는 2월에 찍었던 거라서 이제 갔던 영상이지만 여러분 지금 도서관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갈 수 있게 된다면 한 번쯤 보면 좋을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면요. KFD, KHDP, 인물화 검사의 실시 방법과 해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상징적 의미를 잘 정리해둬서요.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별로 그림 진단이랑 해석을 보면요. 내담자의 가족 상황과 특징, 의뢰 사유, 그림 진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치료자의 소견 및 총 평가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사례 내용이 많아서 그림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미술치료 해석 도구책을 보겠습니다. 1부에는 미술치료의 이해로 미술치료의 개념과 역사, 미술치료의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 책의 장점은 2부에 있는데요. 그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예시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표로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대박이죠? (3부의) 사례별 그림 치료는 첫 번째 추천한 책에 비해 피검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구조적인 해석을 공부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의 팁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적혀 있습니다.
뒷담자의 그림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